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13일 수요일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4건입니다. 하나, 식약처, 식품 점자 표시 등 가이드라인 마련 배포. 둘, 정부, 60세 이상 코로나19 4차 접종 시행. 3차 후 4개월 경과 시점. 셋, 중증 장애 아동, 돌봄 지원 연간 840시간에서 960시간 한시적 확대. 기존 이용자 별도 신청 없이 연말까지 120시간 추가 이용. 넷, 인천형, 복지제도 선정 기준 대폭 완화. SOS 긴급복지 재산 3억 이하. 디딤돌 안정, 중위소득 50% 이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하 식약처는 식품의 표시사항을 점자 또는 음성 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로 표시할 때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는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7월 6일 마련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식품 영업자가 식품의 점자 또는 음성 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는 경우 표준화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시각, 청각 장애인의 식품 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식약처는 작년 11월부터 장애인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업계 등으로 구성한 민간협의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점자와 음성, 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의 표시 규격, 방법, 표시 정보, 표시 위치 등입니다. 식품에 표시하는 점자의 규격과 표시 방법은 한국점자규정,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따르면 형압, 천공 점자를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점자로 표시하는 정보는 제품명을 기본으로 하고 이외의 정보는 추가로 표시할 수 있으며 표시 위치는 식품의 주 표시면에 표시하고 포장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면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음성, 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는 방법은 지워지지 않게 잉크, 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해 표시하며 포장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스티커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성, 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로 제공하는 정보는 제품명, 내용량, 업소명, 보관 방법,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이며 표시 위치는 점자 표시와 같이 식품의 주 표시면에 표시합니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가 식품의 점자 또는 음성 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 확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시각, 청각 장애인이 식품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장애인 단체와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7월 7일 60세 이상 연령층에 대한 4차 접종을 시행한다며 적극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4주간 2022년 5월 29일부터 6월 25일 위중증 환자의 83%, 사망자의 85%가 60세 이상 연령층에 집중돼 있고 특히 사망자 중 80세 이상이 54.6%를 차지하고 있어 추가적인 접종을 통한 중증 사망 예방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60세 이상 장기 요양시설 거주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이스라엘의 연구에서 3차 접종군 대비 4차 접종군의 중증 예방 효과는 67%, 95% CI, 57%에서 75%, 사망 예방 효과는 72%, 95% CI, 57%에서 83%로 분석됐습니다. 위 연구 결과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에도 4차 접종, 화이자가 장기 요양시설 거주자의 중증 사망 위험을 낮췄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60세 이상 연령층의 4차 접종은 위중증 사망 예방을 목표로 하며 특히 치명률이 높은 80세 이상에 대해서는 적극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3차 접종 후 최소 4개월, 120일 경과 시점부터 접종할 수 있고 메신저 리보핵산 백신으로 접종받게 되나 노바백스 백신으로도 접종 가능합니다. 사전 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거나 당일 접종으로 접종 가능하고 스스로 예약이 어려운 고령층은 누리집을 통한 대리 예약이나 전화 예약 1339번 또는 지자체 콜센터도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60세 이상 연령층 중 약 432만 명이 4차 접종을 완료해 접종률은 31.4%로 집계됐으며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35.3%입니다. 특히 치명률이 높아 접종이 적극 권고되는 80세 이상의 대상자 절반 이상이 접종에 참여해 대상자 대비 접종률 55.2% 높게 나타났습니다. 추진단은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에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수단인 점을 재차 강조하며 특히 중증 사망 예방을 위해 고령층을 비롯해 아직 접종하지 않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증 장애 아동을 위한 돌봄 서비스 지원 시간이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 장애 아동 가족에 대한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사업의 정부 지원 돌봄 시간을 연간 960시간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사업은 만 18세 미만 중증 장애 아동을 둔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일정 소득 기준 종이소득 120% 이하를 충족할 경우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되며 소득 기준 초과 시에도 일정 본인 부담, 서비스 이용료 시간당 4,510원 하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증장애 아동의 경우 일반 아동에 비해 양육 부담이 큼에도 불구하고 돌봄 시간을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연간 840시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2년 보유 예산액을 적극 활용해 7월 11일부터 중증 장애 아동 정부 지원 돌봄 시간을 960시간으로 120시간 14.3% 추가 확대할 계획이며 중증 장애 아동 돌봄 서비스 이용자라면 누구나 이번 조치를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연말까지 총 120시간을 추가 이용할 수 있고 신규로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방문 신청 시 확대된 지원 시간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서비스 신청은 본인 또는 부모, 가구원,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인천시 시장 유정복. 인천시가 복지제도 대상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나섭니다. 인천시는 정부의 지원 기준에 부적합한 위기 사유 발생 가구 및 저소득층 빈곤 가구의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시민 안심복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민산 8기 출범을 맞아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첫 번째 복지 정책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 급격한 물가 상승 등으로 최근 저소득층 위기 가구는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말 기준 인천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2020년에 비해 12% 증가한 16만 명. 긴급복지 지원 건수 역시 전년도 대비 13%가 증가해 약 400건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인천형 생활보장복지제도인 SOS 긴급복지와 디딤돌 안정소득의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7월 1일부터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SOS 긴급복지는 주소득원의 실직, 질병, 사망 등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72시간 내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대상 가구로 선정되면 생계비 4인 가구 기준 130만 4,900원, 의료비 1인당 300만 원 이내, 주거비는 4인 가구 기준 64만 3,200원 이내를 지원하고 교육비 등도 지원합니다. 그동안 선정 기준 중 재산 기준이 1억 8,800만 원 이하였으나 7월 1일부터는 3억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디딤돌 안정소득은 서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선정 기준에 못 미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 가구의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상 가구로 선정되면 생계비로 4인 가구 기준 76만 8,160원을 지원하고 출산 시 70만 원, 사망 시에는 8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동안 선정 기준 중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40% 이하였으나 이번에 50% 이하로 완화해 선정 범위를 넓혔습니다. SOS 긴급복지와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생계곤란 시민은 누구든지
주소지 관할 군, 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인천여 생활보장복지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홈페이지, 현수막, 카드뉴스 등 온 오프라인 홍보와 함께 문자, 우편 발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동 단위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통해 관내 생계곤란 1인 가구와 복지 취약 가구를 적극 발굴 지원하도록 하는 등 시민 주도의 복지 공동체, 역량 강화에도 노력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